자, 시작하겠습니다. 타투의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타투 국가수 오늘도 함께 출발!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리언입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타투 아티스트 협회 회장 신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 해빗입니다. 반갑습니다. 타투이스트도 서열 문화가 있을까? 네, 서열이라고 한다면 뭐 위아래, 뭐 약간 계급, 뭐 약간 이런 게 있는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타투라고 하는 그 직업의 특성 자체가 단체로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요즘 이제 SNS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조금 평소에 좀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뭐 친분 관계도 또 그럴 수도 있고, 보통 일반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서열이 아니라 각자 이제 개개인이 느끼는 자신만의 어떤 기준들이 서열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각이 맞아떨어지지 않나. 서열이라기보다는 개개인만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니 요즘에 뭐 타투 잘하고 이러면 팔로스 많고 이러면 형이고 막 승가이가 맞습니다. 맞잖아. 타투 잘하면 형이지. 잘하고 또 젊으면 형이긴 하지. 그게 장르 특성상, 우리나라 또 문화 특성상 이레즈미 장르를 또 따지자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승의 그림체를 그대로 쓰고 뭐 기법을 전수반, 어차피 일본 문신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게 아직까지 조금은 있지 않나. 그래도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는 듣지만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맞지. 십몇 년 전에 제가 문신 처음 할 때는 경력이 몇 년인지 되게 따져. 3년이다 하면 2년은 이제 선배 지급해주고. 그래서 어떤 내 아시는 분은 경력이 막 30 몇 년씩 돼. 그 30 몇 년을 부르기 위해서 중학교 때 왜 바늘로 했는 그거 생각까지 다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도 그러면 한 20몇 년 됐는데 그러면 내가 반을 문신했는데. 그래가 30년씩 채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팔로스 많고 잘하면 형. 형이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세상에서 보이는 거에서 무조건 형이네. 모임만 가면 형들도 다 일어서는 제가 제일 형입니다. 맞다. 네, 오늘의 결론은 존재하긴 하나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 타투이스트도 서열 문화가 있나요? 형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툭 들어오네. 저는 딱히 그 서열이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크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타투이스트끼리 서로 존중과 리스펙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쵸. 형이고 동생이고 또 이제 경력이 더 높고 낮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서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내가 형이고 내가 오래 했으니까 막 수직 구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리스펙이 깔려있는 상태에서의 암묵적인 서열은 뭐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군대에서처럼 뭐 이렇게 뭐 지시를 하고 뭐 아니면 뭐 막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은 장갑까지 껴주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쵸.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서열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또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우선인지 경력이 우선인지 아니면 뭐 인지도가 우선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때요? 이레즈미 쪽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배우는, 제가 만약에 스승이 있으면은 스승에 대한 존중이랑 이런 거에서 이제 서열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 작업하는 걸 보고 저보다 경력이 뭐 높거나 잘한다 이럴 때 그냥 존중하는 마음, 그런 거 외에는 서열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 때는 지금 아카데미 개념이 없으니까 타투를 배우려고 그러면 무조건 옛날에 합숙을 했었어야 돼요. 호계하고 재랑이도 타투 처음에 배우러 왔을 때 저랑 같이 합숙을 했거든요. 무조건 그때는, 왜냐면은 그 군대처럼 내무반 생활하듯이,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서부터 자기 전까지 이제 타투 얘기를 하고, 뭐 아이돌 세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정보력이 많은 사람이 또 우선일 수도 있어요. 합숙할 때 점호 같은 건 안 했나? 이병 헤빗 탈영병은 없었습니까? 못 견뎌가지고. 타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무반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타투를 그만둘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니까 그 사람을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그때는 같아요. 문화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찾아뵙고 아, 맞아요. 인사하고 맞아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 서열 문화는 없다. 리스펙만 있다. 리스펙. 부지런하면 타투이스트 성공할까? 아무래도 배우는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그림 그건 한 장이라도 더 그릴 어떤 거니까. 일이든 그거는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지, 거짓말하지 않고. 부지런한 것도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부지런만 하는지 아니면 이제 부지런과 함께 그거를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자기가 부지런한 만큼 준비도 좀 잘하고 그냥 뭐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지. 이런 것도 있어. 내가 가르치던 애들 중에 진짜 노력하거든. 제일 먼저 나와서 그림 그리고 장시간 하는데 안 돼. 이 뇌 세포가 뭔가 잘못됐는가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애들 안 되더라고. 뭐 그런 열심히만 해가지고 뭐 성공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몸을 써가지고 막 밤낮 잠 안 자고 이렇게 막 일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과 자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무엇을 할 건지 뭐 짜임새 있게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게 좋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부지런한데 타고나야지. 음.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근데 같은 애를 가르쳐도 똑같이 가르쳐도 갭 차이가 나중에는 많이 나더라고. 그런 감각이나 뭐 습득력 자체도 개인 재량이니까 그거는 뭐 일단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뭐 오늘의 결론은 부지런한 건 좋다. 타고나야 된다. 네. 부지런하면은 일단 타투이스트로 성공할 수 있어요? 기본이죠. 기본이 깔려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이. 네. 그러면 만약에 타투이스트인데 아침 10시에 일어나. 부지런한 거예요? 아, 보통 아니 갑자기 내정지가 오는데. 이래진이 하는 사람들은 10시 이후에 일어나신. 그 부지런하다는 기준은 혜빈 넌 어떻게 생각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 본체로 따지면 CPU 같은 거야.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뭐 꼭 성공의 절대 요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이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럼 만약에 타투이스트인데 타투 실력을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엄청 부지런하게 이건 어떻게 해? 저는 이제 그게 경력이 쌓이면서 눈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게으른 천재들도 있잖아요. 있지. 게으른 천재도 있고 음. 뭐 어떤 사람은 인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을 잘하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치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경력이 쌓여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실함은 누구나 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부지런한 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체계적인 생활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아. 네. 왜냐면은 그렇죠. 내가 직업이 작곡가야. 근데 막 아침 6시에 기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바이오리듬에 맞게 맞아요. 밤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부지런하다는 기준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안 보내는 게 부지런한 것 같아. 맞아요. 뭐 일반 직장인보다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이 정도 자고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게을러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남들이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3, 4시에 자면은 뭐 한 10시, 11시에 일어나는 거고 각자의 그 패턴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개인적인 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어때? 왜 자꾸 저한테는 어때로 물어보세요? 이제 그럼 오늘의 결론. 결론 내리시죠. 오늘의 결론. 부지런하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소양이다. 타투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이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제가 잘하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좀 놀면서 힐링하면서 좀 영감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오히려 저 그림 그리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오히려 제가 즐길 수 있는 취미에서 영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의 빠른 이제 영감 받을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 빨리 가져보는 게 난 제일 좋다.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스트레스가 더 받는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예전에 독학을 했었고 되게 막혔던 시절이 있는데 타투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 아 그것도 이게 좋지. 나도 제대로 된 뭐 스승님이나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러니까 모임에 나가서 이제 선배들한테 거기서 교육을 한 거지. 그러니까 교류를 많이 하고 좀 타투이스트들이 많이 있는 모임이나 뭐 그 샵이나 이런 데 가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다양한 컨벤션을 간다든지 많이 받고 많이 배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현실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뭐 자주 제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준비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도안이라든지
같이 이제 제가 작업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자기가 준비만 했다면 그 즉흥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그런 미술과는 좀 다르게 계획된 미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본인이 이제 자세가 되어 있다면 충분한 그날 작업은 항상 뭐 계획된 대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빛, 조명 이런 거 이제 그 작업을 좀 잘하는 친구들도 보면 간혹 가다가 그림자가 좀 젖어 있고 좀 어두운데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 왜 이렇게 오늘 작업이 안 나오지? 내가 속으로 이제 좀 어둡지 않았나. 그래서 조명 같은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물론 이제 다른 장비나 뭐 기타적인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안 보이면 힘든 거잖아요. 네. 조명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네. 엄청 밝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손님이 안대를 끼고 작업을 해요. 너무 밝아가지고 눈뽕 맞을 정도로 이제 밝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다. 네. 조명이 중요하다. 네, 작업할 땐 저만 생각합니다. 눈을 포기했네. 오늘의 결론은 교류, 교류, 준비성. 준비성. 네가 얘기는 까먹나? 와그라 침이 오나? 자, 오늘의 결론은 교류, 영감. 준비성. 네. 어때? 또 하셔야죠. 자, 그럼 타투를 잘할 수 있는 개인적인 노하우 어때? 제가 오늘 하루 한 작업을 자기 전에 복기를 해요. 아, 바둑 두듯이. 다시 봐요. 아. 네. 자기 전에 휴대폰 찍어 놓잖아요. 어. 그 과정을. 음. 그거 보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고 이제 그 사람이 뭐 저 같은 경우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스케줄 잡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다시 오시면 발색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하기 전에는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리고 발색되면 이런 느낌이구나. 그걸 보고 다시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여태까지 그 방식만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네, 거야? 자기 전에 항상 네, 사진을 찍어도 아 이렇게 찍으니까 이상하다. 그 위치마다 보는 것마다 각도마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그때 요 정도만 더 오면은 더 좋은 그림으로 보였을 텐데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 방법을 써갖고 지금 많이 나아졌어? 아 그렇죠. 내가 실수한 것들이 보이니까 아니면 이 부족한 것들도 보이고 하니까 그럼 다음에 작업을 하면은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헤빗은? 어때? 이거 하셔야죠. 두 가지로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경험인 것 같고요. 무조건 많이 그려보고 작업도 많이 하고 이 경험치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느는 게 아니라 항상 할 때마다 좀 피드백도 받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기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경험을 쌓아 나가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타투를 하는 사람 치고 이게 타투가 즐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맞습니다. 오늘의 결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내가 부족한 걸 노력하면 평범해지지만 내가 잘하는 걸 열심히 하면 스페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 스페셜. 자, 여러분, 타투 국가수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우리 그럼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보입시다. 안녕.